안녕하세요. 이해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와,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가 70%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죠? 바로 다날인데요. 코드 번호 064260입니다. 이게 단순 결제 회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그 배경이랑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 이게 맞물리면서 다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다날의 사업 현황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에서의 위치, 또 기회 요인은 뭔지, 반대로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분석은 2025년 6월 11일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사시라, 파시라 이렇게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결국 투자하시는 여러분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날, 이게 대체 어떤 기업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다날은 1997년에 세워졌고요. 2004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처 1세대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특히 2000년에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을 확 열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요? 대단하네요. 네, 현재는 백현숙 대표가 경영을 이끌고 있고요. 창업다인 박성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럼 주력 사업은 역시 그 결제 쪽이겠네요. 맞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커머스 사업.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PG라고 부르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컨텐츠 사업이라던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주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9일, 10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5,930원까지 그냥 확 치솟았죠. 네, 이런 급등세 배경에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보입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요? 네, 특히 가상자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용범 정책실장의 임명이 이런 기대감을 좀 더 키웠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건 없었나요? 지난 한 2년간은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었던 걸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최근에 그 티몬, 위메프, 인더파크 커머스, 이걸 합쳐서 티메프서테라고 하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발생한 결제대금 미정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다날을 포함해서 피지업계 전반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문제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날의 핵심 서비스, 역시 결제 솔루션 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핵심은 역시 피지 사업인데요. 특히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이건 거의 압도적인 1위죠. 40%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휴대폰 결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 다 제공하고요. 삼성페이하고 통합된 간편 결제 서비스도 운용 중입니다. 서비스가 다양하네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자체 신용평가 모델 뉴 다날 스코어라는 걸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바코드 형태의 휴대폰 결제나 또 외국인 유학생들 학비 결제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곳들도 많겠네요. 그럼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아주 큰 대형 가맹점부터 시작해서 한 2만 개가 넘는 회사들이 다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다날을 단순한 피지 회사로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핀테크, 특히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런 시각이 많아진 것 같네요.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휴대폰 결제 시장만 놓고 보면요. 다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4% 점유율로 확실한 1위입니다. KG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세 회사가 합쳐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과점 시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피지 시장으로 좀 넓혀서 보면 KG 이니시스나
NHN, KCP 같은 회사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다날은 이 전체 시장에서는 중상위권 사업자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또 다르군요. 그렇다면 다날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경쟁력, 이런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년 넘게 쌓아온 방대한 결제 인프라입니다. 국내외 합쳐서 온라인 가맹점만 10만 개 이상, 오프라인 매장도 8만 개를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인프라가 탄탄하네요. 네, 둘째는 자회사인 페이코인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상자산 결제를 상용화했다는 경험입니다. CU 편의점이나 도미노 피자 같은 실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했었죠. 페이코인, 그게 다날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술 혁신 역량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최근에는 페이코인 마스터카드를 출시하면서 글로벌 결제망하고도 연동을 시켰습니다. 오, 글로벌 파트너십 얘기도 나왔는데 사업 관계는 좀 어떻게 맺고 있나요? 국내외로요? 국내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넥슨 같은 주요 IT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페이와는 업계 최초로 통합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협력 관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삼성페이랑요? 네, 해외 파트너십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스위스의 웹3 네오뱅크라고 불리는 에썰 사피루스테인 에이지, 다른 이름으로는 피아트24, 피아트24라는 곳과 손잡고 페이코인 마스터카드를 출시했어요. 스위스 회사랑요? 네, 이걸 통해서 구글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하고도 연동이 가능해졌죠. 그게 가능해지는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BC카드와는 선불카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 학비 결제 서비스에서는 위챗페이, 페이팔 등과 제휴해서 벌써 70개 이상 대학을 확보하고 거래액도 50% 이상 늘리는 그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일본 시장에는 템페이라는 걸 통해서 진출하기도 했고요. 와, 국내외로 사업 관계가 정말 촘촘하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다날을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호재, 그리고 또 반대로 주의해야 할 악재,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큰 호재는 뭐니 해도 역시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추진에 따른 수혜 기대감입니다. 역시 그건가요? 네. 관련 법안 논의가 이제 진행되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다날이 여기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가가 그거에 말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페이코인 마스터카드 출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또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 정책으로 제로페이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 이것도 호재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그런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누적 상승률로 보면 100%를 넘어서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페이코인이 초반에는 규제 문제라던가 가맹점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스위스 법인을 통한 글로벌 확장이나 마스터카드 연동으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네요. 반면에 좀 우려되는 점, 악재도 분명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첫째는 실적 부진입니다. 이게 좀 뼈아픈데 2024년 매출액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11.7% 감소했고요.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나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고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수익성 악화 문제입니다. 2024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4.3%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53%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그렇죠. 셋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TMF 사태로 인한 피지 업계 전반의 미정산 대금 리스크입니다. 이것도 일시적이지만 타격을 주었습니다. 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 그리고 업계 리스크. 이 세 가지가 주요 악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전반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국내외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33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50%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관련 기업 투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337조 원이요? 와,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자결제 확대 정책이라던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도입 같은 움직임도 이런 디지털 결제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다날에게는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이 과거에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 확보라는 위전이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다날에게는 정말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K 컨텐츠랑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해외 팬들이 BTS 굿즈를 살 때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거죠. 와, K-팝 팬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니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의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정책 방향이 이미 관련 인프라와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춘 다날에게는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혜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날 분석 일부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경쟁력, 사업 관계, 그리고 최근의 기회와 위협 요인, 시장 환경까지 아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는 정말 강자인데 최근 실적에는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주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좀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이 실제 정책으로 또 어떻게 구체화되고 다날이 이걸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글로벌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텐데 그 안에서 페이코인의 사용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늘리고 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다날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에 대한 심층 분석,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재무 상태와 기술적 지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관점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